넓은 세상을 향해 더 먼저 생각할 줄 아는 예술가. 나의 이야기를 펼치고 모두의 이야기로 나를 채우는 여기는 바로 음파살롱입니다. 음파살롱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토크살롱 그 두 번째 이야기를 하려 합니다. 이번 에피소드는 이 영화 대체 뭐지? 하고 저희에게 충격을 준 영화들에 대해 소개해보려고 합니다. 오, 충격을 준 영화. 약간 주관적이긴 한데 영화는 다양한 방향에서 저희에게 충격을 줄 수 있으니까요. 그렇죠. 음악뿐만 아니라 비주얼적인 부분들도 맞아요. 있고 구성, 또 빼놓을 수 없는 거, 연출이라든지 대본, 사실 종합 예술이잖아요, 영화라는 게. 그런 부분에서 음악을 하는 학생들이 또 봐줘야 될 부분들도 충분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꼭 막 반전, 막 공포 이런 게 아니더라도 충분히 좋은 의미에서의 충격이 또 있을 수 있으니까 그렇죠. 다양한 방향에서 영화를 한번 조명해 보려고 합니다. 그럼 혜인 선생님부터 첫 번째 영화 소개해 주실까요? 저는 일단 첫 번째 영화는 다키스트 아워라는 영화인데요. 오. 네, 이 영화는 사실 막 엄청 흥행이 된 영화는 아니고요. 좀 소소하게 알고 있던 그런 영화인데 이 영화 내용은 이제 윈스턴 처칠이라는 영국 수상의 이야기로 시작을 하는 영화입니다. 그 윈스턴 처칠의 일대기를 다루진 않고 네. 그때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영국 수상으로서 그가 가지고 있던 고뇌나 어떤 인간적인 면모를 보여주기도 하고 그 시대상을 보여주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영화를 가지고 온 이 충격적인 부분은 무엇이냐 하면 사실 일단 첫 번째로는 연출입니다. 그러니까 흔히 미장센이라고 하는 요소들이 되게 저한테는 잘 와닿는 작품이었어요. 정말 중요한 요소죠. 네, 그래서 일단은 학생들을 위해서 미장센이 무엇이냐를 제가 한번 설명을 가지고 와봤는데요. 한번 그냥 그대로 읽어보겠습니다. 미장센은 무대 예술인 영화와 연극, 오페라, 뮤지컬에서 사용하는 용어로서 연출상 무대 위에서의 등장인물의 배치나 역할, 무대 장치, 조명 따위에 관한 총체적 계획 및 이러한 결과물에서의 표현을 가리킨다라고 적혀 있어요. 영화에서 미장센 같은 경우는 뭐 비슷하죠. 뭐 스테이지에서 하는 것처럼 배치, 그 인물을 카메라에 어디에 배치를 해놓을 것인가. 맞아요. 네, 그리고 뭐 어떤 대상과 대상 사이에 어떤 물체를 넣을 것인가, 뭐 거리감이라든지 색채감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데 다키스트 아워 자체가 스토리는 사실 거의 그냥 히스토리에 가깝기 때문에 내용적으로 반전이나 이런 건 있진 않는데 예를 들면 뭐 윈스턴 처칠이 고민하는 내용을 이게 담을 때 그냥 고민하는 사람을 비춰주는 게 아니라 되게 좁은 엘리베이터 안에 더 좁은 창을 이제 비춰주면서 이 사람이 이 좁은 틀 안에서 고뇌하고 있다. 이런 미장센들을 보여주거든요. 그러니까 내용상 아무것도 없는데 그 연출 때문에 더 그 사람의 심리나 그 인물의 어떤 상황을 잘 이해할 수 있고 감독이 이 윈스턴 처칠이 어떻게 보이기 원하는지를 파악할 수 있는 도구로서 또 사용되기도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진짜 음악을 하는 저한테도 사실 영화나 음악이나 주제를 가지고 있으면 그 주제를 어떻게 보여주느냐, 청중이 어떻게 생각하게 하느냐 되게 중요하잖아요. 이런 부분에서 좀 저한테 영감을 준 영화이기도 합니다. 오, 뭔가 기억에 남는 대사 같은 거 있으실까요, 그러면? 네, 있습니다. 완전 있고요. 사실 이 다키스트 아워의 명언 결국에는 이 처칠의 명언으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영화에서는 그 부인이 윈스턴 처칠 부인이 이제 처칠에게 해주는 이야기예요. 그게 바로 이제 젊음이 떠나간 자리에 부디 지혜가 남기를 이라는 명언인데 저의 어떤 인생 모토이기도 합니다. 오. 그럼 이제 저의 충격 영화 첫 번째를 한번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오, 기대됩니다. 네, 저의 영화는 높입니다. 높. 높. 네, 높. 그 높 맞고요. NOPE 맞고요. 공포 미스테리 SF라는 장르로 나뉘어지는데요. 조던 필 감독의 세 번째 장편 연출작입니다. 제가 조던 필 감독
전작을 되게 재밌게 봤어가지고 아 혹시 전작은 어떤 거요? 겟아웃이랑 그 겟아웃은 좀 한국에서 유명하더라고요. 네, 유명하죠. 네, 겟아웃이랑 어스까지 제가 재밌게 봐서 그래서 너 무조건 보러 가야겠다 했는데 전작과는 또 다른 충격을 줬던 그러네요. 영화예요. 네, 이거는 미국에서 돌아가신 아버지의 마구간을 물려받은 남매가 자기들의 말을 영화에 출연시키려고 하지만 실패했고 테마파크에 이제 말들을 팔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돈을 위해 팔았던 말들을 되찾으려고 뭐 이렇게 어쩌고저쩌고 노력을 하다가 하늘에서 괴생물체가 발견이 된 거예요. 진짜 뜬금없어. 네, UFO를 발견하고 남매랑 그 영상을 남겨서 뭔가 이 특종을 내고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걔를 이제 쫓아다니면서 뭔가 남기려고 하는데 그 물체는 사실 단순 UFO, 단순 외계 비행선이 아니었고 사실은 뭔가 스포주의. 근데 여기까지 이제 시놉시스에 나와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급기야 사람들을 닥치는 대로 잡아먹기 시작하는데 까지입니다. 진짜 반전에 반전에 맞아요. 약간 진짜 괴상한데요? 근데 제가 사실 고백하자면 저는 충격을 주는 영화를 약간 골라보는 편이에요. 와 이게 충격을 주는 거다. 이게 바로 대충격. 제가 기본적으로 좋아하는 장르가 약간 미스터리 스릴러고 와우. 여기에 SF랑 판타지 요소가 추가된다? 그러면 환장. 이 너무 영화 좋아해요. 진짜 찰떡이네요. 너무 취향에 맞았어요. 그래서 이야. 그래서 이게 약간 조금 기괴한 면도 있고 당연히 근데 그러면서도 코믹한 면을 놓치지 않고 어허. 그러면서 이제 감독이 흑인이기 때문에 그런 흑인 사회에 뭔가 인종 문제에 대한 얘기도 많이 집어넣거든요. 저는 그런 식으로 의미를 집어넣는 영화들이 되게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서 좀 더 높이 평가를 하는 것 같아요. 상징주의적인. 맞아요. 하여튼 그래서 이 영화가 충격을 줬던 이유는 그냥 전체적으로 정신이 혼미하고요. 정신이 혼미하고 그 사람들을 잡아먹는 괴생물체라는 걸 표현할 때 그냥 약간 유치할 수도 있잖아요. 그쵸. 그냥 갑자기 사람들 빨려 들어가고 그쵸, 그냥 와 이게 뭐야 이러고 끝날 수 있는데 그 내가 지금 뭘 보는지 잘 모르겠는 그 비행선이라고 하는 물체의 내부의 풍경을 또 보여주거든요. 저 사실 이거 보긴 봐가지고 뭔지 모르게? 진짜 기억나시죠 그 영상? 진짜 끔찍했어요. 네. 너무 무서웠어요. 약간 진짜 뭔가 내가 다 숨이 막히고 이게 내가 지금 어디서 보는 장면인 거지? 맞아. 이렇게 살짝 5초 동안 생각을 하게 되는데 깨닫는 순간 이렇게 되는. 진짜 너무 비주얼적으로 맞아요. 사실 저는 내용이 별로 생각이 안 났거든요. 근데 내용이 그렇게 막 다이나믹하진 않아요. 연출이 다 했다. 네네네 맞아요. 그러니까 약간 어떤 내용을 보기보다는 맞아. 이 순간순간 맞아요. 담겨있는 비주얼적. 뜻을 맞아. 해석하게 되거나 아니면 그 비주얼에 완전히 꽂혀가지고 진짜. 그거 말고는 생각을 못하게 하는 그게 좀 되게 심했던 것 같아요. 특히 좀 기괴한 그런 연출들이 있잖아요. 그다음에 또 그 외생명체? 그 외계 생명체가 또 엄청 리얼리틱하게 구현이 된단 말이죠. 맞아요. 왜냐면 걔가 사실 이제 그냥 물체가 아니었던 거예요. 생명력이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거기서 나오는 또 공포가 있는 거죠. 같은 이제 숨쉬는 생명체라고 생각을 하니까 좀 더 압도되고 이게 그냥 뭔가 기계를 향해서 싸우는 느낌이 아니라 정말 지배당할 것 같은 공포. 그런 걸 주니까 거기서 조금 더 새로운 충격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네요. 그렇게 생각을 못 해봤네. 왜 어디서 오는 공포인가 그쵸? 했는데 이게 생명체에서 오는 공포구나. 그냥 뭐 저거 이상해 하고 총 쏴 이렇게 하면은 그냥 차라리 그냥 뭔가 이렇게 정말 싸우는 느낌이 들 텐데 정말 뭔가 절대적인 쟤도 나처럼 숨을 쉬는 존재인데 이렇게 덮쳐온다고 생각을 하니까 좀 더 공포심이 있는 것 같고 하여튼 뭐 이런 내용과 직결된 그런 장면이 아니더라도 중간중간 되게 위트 있게 공포심을 유발하는 그런 장면들도 많고 저는 굉장히 좋게 봤습니다. 약간 들으면서 생각했던 거는 그래도 우리가 또 음악인이니까 음악적으로 봤을 때 다키스트 아워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고전주의 음악 같은 느낌인 거죠. 구조나 어떤 요소 하나하나를 어디다 배치함으로써 오는 그런 형식미 혹은 그런 충격 요런 정도면 선생님이 말씀하신 높 같은 경우는
약간 인상주의. 그쵸. 그쵸. 살짝 현대기도. 네, 현대기도 있으면서 그런 어떤 인상이나 그 순간 포착되는 어떤 느낌 이런 것들로 좀 점철된 영화가 맞아요. 아닐까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정말 다양한 악기를 쓴 느낌. 완전. 그래서 이게 무슨 음악이지? 이게 무슨 장르지? 싶은 느낌이 들게 하는데 좋아. 근데 조합이 좋아. 근데 맛있다. 약간 이렇게. 근데 좋다. 진짜. 좋기만 하면 장땡이죠. 와, 대단한. 저는 재미주의자이기 때문에 네. 위험합니다. 저는 뭔가 윤리적인 문제가 없는 이상은 네. 그쵸. 그런 건 안 되지. 문제가 그런 건 아니에요. 안 돼요. 그쵸. 근데 그 이상은 뭐 그냥 뭘 하든 좋기만 하면 되지 않아? 재미있으면 되잖아. 약간 이런 느낌. 그렇군요. 네. 굳이 깊은 뜻을 담고 있지 않아도 됩니다. 아니야. 나는 반대라고. 오. 1을 제시하더라도 1의 의미가 없으면 1은 의미가 없다. 재밌잖아. 재밌으면 의미가 있는 거 아닌가요? 막 이래. 영화니까. 존중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하여튼 그래서 내용적으로도 장르적으로도 비주얼적으로도 정신이 참 혼미했던 영화. 대단하다. 꼽겠습니다. 그럼 이 혼미한 틈을 타서 두 네. 번째 이야기도 한번 좋습니다. 좀 해볼까요? 저는 두 번째로 가져온 영화는 좀 유명하긴 한데요.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의 인셉션이라는 영화를 좀 가지고 왔습니다. 두 번째로는 저희가 조금 전체적인 충격보다 조금 음악적으로 비주얼적으로 충격을 준 영화에 조금 더 집중해서 가져와 봤는데요. 네, 인셉션 소개 부탁드려요. 네, 인셉션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유명한 감독이죠. 그 감독의 이제 영화이고요. 그리고 이제 음악 감독이 한스 짐머예요. 제가 이 영화로 한스 짐머에게 입덕을 해서 그의 모든 음악을 다 청취하고 앞으로 나올 음악까지 청취할 예정인데요. 네. 이 음악 연출이 사실 인셉션이란 영화 자체가 SF거든요. 그쵸. 가상의 세계를 그쵸. 모델로 하고 있을 수 없는 이야기를 또 하기도 하는데 그게 음악으로 인해서 굉장히 잘 붙었다, 설명이 됐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음악과 연출이 잘 만났을 때, 뭐 시놉시스도 마찬가지고요. 이 삼박자가 고루 갖춰졌을 때 오는 어떤 현실감, 그 다음에 내가 거기서 오는 신선한 충격 이런 것들을 좀 매력적으로 느꼈던 영화입니다. 이거는 보신 분들 아마 많으실 텐데 어린 학생들은 못 본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이거 잔인하거나 무서운 영화는 아니고 그냥 가볍게 보려면 가볍게 볼 수 있는 영화니까 한번 꼭 봤으면 좋겠고 맞아요. 대신 시놉시스가 좀 어렵습니다. 약간 꿈에 들어가는데 그 꿈으로 들어가고 그쵸. 약간 그래서 그 안에 내면을 보는 그렇기 때문에 스토리 라인을 조금 이해하기 위해서는 두세 번 볼 수도 있긴 하는데요. 그냥 의식의 흐름대로 또 볼 수도 있는 영화라서 맞아요. 네, 한 번씩 꼭 봤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말했던 거랑 약간 같은 맥락으로 이해를 제대로 하지 못해도 그냥 우와 신기하다 이러고 재미있게 봐도 괜찮다고 생각해요. 그럼요. 네. 음악이 너무 세련되고요. 맞아요. 진짜 재밌어요. 그냥 이건 독립된 음악으로도 들을 수도 있는. 진짜 잘 만들었다. 그치. 그 타임이라는 타이틀이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우리 또 화성학을 배우신 분들이 또 있으니까 뭐 6도 그 다음에 밑솔시니까 3도 5도 그 다음에 5도에 대한 5도 그 다음에 다시 6도 약간 1도 7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화선적으로 순환되게끔 만들어져 있거든요. 얘가 여기로 구속되고 얘가 여기로 계속되어 있고 굉장히 간단하고 우리가 아는 화성임에도 불구하고 이 인셉션의 영화를 잘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스포를 좀 해도 되나요? 내용을? 인셉션이면 뭐 오래된 거니까. 괜찮겠죠?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인셉션 내용 자체가 계속 돌고 도는 느낌이 좀 있거든요. 나중에 그
정말 뒤에 스포는 안 할게요. 뒤에 엔딩으로 인해서 네. 이게 진짜 현실인가 아닌가 이런 것들을 좀 가늠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걸 아예 타이틀에 다 녹여버린 거죠. 순환하는 구조를 만듦으로써. 멋있다. 그래서 음악에 영화 한 편을 녹여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서 저는 이 음악적으로 진짜 충격을 많이 받았고 이런 간단한 요소 진짜 음악의 본질을 가지고 사람들한테 좀 인식을 심어줄 수 있는 작곡가가 되면 나도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끔 만들어준 영화입니다. 인셉션. 정말 이렇게 영화 자체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좀 이렇게 영감을 줄 수 있는 작품들이 진짜 인상 깊게 남는 것 같아요. 맞아요. 잊을 수가 없어요. 그거는. 그런 게 진짜 인생 영화라고 할 수 있죠. 그렇죠. 그렇죠. 선생님 혹시 음악적으로 좀 충격을 주는 영화가 있을까요? 전 정말 이 주제를 듣자마자 생각난 영화가 하나 있는데요. 바로 가여운 것들입니다. 가여운 것들은 2023년에 개봉한 코미디 SF 작품인데요. 제가 해외에 있다가 이 영화를 못 보고 정말 한국 들어오자마자 봐야지 하고 시동을 걸다가 딱 봤던 영화인데 정말 너무너무 좋았어요, 저는. 네, 일단 내용을 살짝 말씀드리면 괴짜 과학자인 갓윈 백스터에 의해 새롭게 되살아난 벨라 백스터는 세상을 향한 호기심을 갖게 되고 이후 변호사인 덩컨과 함께 더 넓은 세계를 탐험한다. 제가 이런 설정과 내용에 대한 스포는 하지 않겠습니다. 네, 직접 보고 확인하시고 어쨌든 굉장히 충격적인 설정을 가지고 있는데요. 뭐 비주얼적으로도 연기 부분에서도 굉장히 우수하고 너무너무 네. 이번에 아카데미상도 받았잖아요. 주연상도 받고 네, 너무너무 잘한 영화인데 거기서도 음악이 가장 세련됐다고 생각을 해요. 네. 일단 영화 가여운 것들의 이런 독창적인 세계관을 바탕으로 각 인물들의 감정과 관계의 변화를 독특한 선율로 완성시킨 주인공은 음악 감독 저스틴 펜드릭스이다 라고 나와 있는데 네, 이 저스틴 펜드릭스에 대해서 조금 찾아봤어요. 근데 이게 거의 데뷔작이더라고요. 대단하다. 장편 영화. 그래서 너무 정말 새로웠고 왜냐면은 이런 대작은 보통 신인한테 잘 가지 않는데 또 이렇게 엄청난 걸작을 만들어냈으니까 네, 그래서 일단 굉장히 사운드가 인상 깊고 뭔가 딱 주인공 메인 주인공 벨라와 그리고 갓윈 백스터 이 둘의 선율이 굉장히 대비가 되는 게 들리고요. 네, 뭔가 이런 캐릭터를 생각하면서 이렇게 썼구나라는 걸 딱 알아듣게 하는 게 영화 음악의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냥 음악과 다른 점이잖아요. 그래서 그게 이제 뭐 내가 쓴 곡이지만 내 설명 없이도 관객들한테 바로 받아들여져야 되는 게 이제 영화 음악 감독의 자질인데 그걸 굉장히 일단 직관적으로 잘 해준 것 같고 그리고 그런 이제 트랙들을 넘어가면서 이 사람, 이 캐릭터의 선율, 이런 상황의 선율, 이런 나라의 선율 왜냐면 나라를 좀 돌거든요, 영화에서. 그래서 이렇게 다른 테마들이 나오면서 마지막 피날레에서 그것들이 한 번에 쫙 합쳐져서 웅장하게 나옵니다. 네. 그래서 딱 마지막에 혜인 선생님 말씀하신 게 굉장히 혜인 선생님 말씀으로는 되게 충격적인 장면이라고 네, 저도 하셨는데 봤는데요. 정말 마지막 장면이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근데 이제 마지막 장면이 충격적이지만 굉장히 환희적인 그런 장면이거든요. 끝에 가서.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묘한 감정을 뒤로 하고 딱 크레딧이 나온과 동시에 이 빰 하고 테마가 나오는데 그게 정말 영화의 한 끗을 완성해주는 것 같아요. 저는 정말 이 불쾌한 골짜기의 완성이었다. 마침표였다. 또 제가 이런 걸 찾아본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제 취향에 정말 잘 맞는 영화였어요. 저는 이제 좀 덧붙여서 얘기하자면 저도 살짝 보고 음악 트랙을 좀 들어봤는데 이 주인공인 벨라의 이 불안전한 정신 상태를 미분음으로 굉장히 밴딩된 그런 악기의 표현으로 하더라고요. 맞아요. 근데 그게 진짜 너무 이 인물에 대해서 잘 보여주는 진짜. 거다. 그냥 음악만 들어도 얘가 얼마나 정신 나간 애인지 느껴지는 거 있잖아요. 이 인물이 얼마나 정신 나간 인물인지 알겠는. 그런 거 보면서 진짜 음악 너무 찰떡같이 썼다. 맞아요. 그래서 이게 처음부터 주인공이 미완전한 그런 불완전한 상태에서 시작을 해서 점점 자기의 자아를 찾아가면서 성장을 하는데 그걸 이제 음악에서도 한 겹, 두 겹 레이어를 쌓아가면서 완성을 한 느낌이라고 볼 수도 있겠고 네, 정말 좋았어요.
딱 뭔가 그리고 세련됐다고 제가 얘기했던 또 하나의 이유가 뭔가 딱 슬픔이면 겁나 슬픔 막 갑자기 막 단조 나와 막 난리 그쵸, 나고 막 그쵸. 바이올린 나오고 그쵸. 이러고 막 갑자기 기쁨에서는 막 너무 신나 막 빵빵 갑자기 나오고 빵빵 나오고 이런 대조적인 그런 딱딱 직관적인 느낌이 아니고 되게 묘한 감정들 있잖아요. 사실 영화에서 그냥 기쁨과 슬픔 이렇게만 나눌 수는 절대 없잖아요. 그쵸. 그런 묘한 감정들과 뒤섞인 그런 것들을 되게 잘 담아낸 것 같아요. 슬픈데 슬프지만은 않고 또 맞아, 기쁜데 맞아. 기쁘지만은 않고. 그 영화 음악의 주된 악기가 저는 기억하기로는 스트링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맞나요? 그쵸. 근데 스트링이 되게 고전적인 게 쓰이지 않고 조금 활용이 다르게 많이 된 것 같아요. 쌤이 말씀하셨던 게 네네네. 좀 되게 현대적인 튕기는 느낌도 많이 나고 그러니까. 맞아요. 그리고 또 어느 곳에서는 그냥 이게 현악기라고? 싶기도 한 그런 효과도 많이 맞아. 나왔고 저희 그 약간 밴딩되고 불안전하고 현은 이렇게 우리가 주법을 그러니까 노드를 하면은 얼마든지 미분음도 낼 수 있고 맞아요. 사실 그 현의 금속 소리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좀 가짓수가 많잖아요. 특히 그래서 현대 음악 하시는 분들이 많이 애용하기도 하고 사실 제가 좋아합니다. 갑자기 고백. 그래서 되게 현이랑 좀 잘 붙는다. 이 사람이 진짜 음악적으로 영화의 그런 맥락을 알고 이 좀 계획해서 썼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진짜 저는 영화 상영관 나오면서 바로 OST 처음부터 끝까지 듣는 사람이거든요. 네, 나오면서 바로 담아가지고 바로 처음부터 끝까지 들으면은 방금 봤던 영화 내용이니까 다시 그 트랙을 들으면 기억도 나고 하니까 맞아요. 그걸 되게 좋아하는데 이걸 처음부터 끝까지 들으면서 정말 더 이 음악에 대해 알아보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혹시 이 작곡가의 이전 작품들 혹시 들어보신 거 있나요? 이게 세상에 나온 거의 첫 작품이다 보니까 이전 작품이 거의 막 졸업 작품 이런 걸걸요? 뭐야? 그럼 어떻게 컨택해서 한 거지?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감독이 이 사람 졸업 작품을 보고 그게 우와. 약간 기괴한 느낌이어서 좀 인상 깊어서 연락을 한 걸로 알고 있어요. 아닐 수 있어요? 제가 들은 얘기. 근데 진짜 그러면 나는 항상 여러분 열심히 곡 써서 발표해야 합니다. 그러니까요. 이런 행운 같은 일이 네. 우리한테 안 일어날 거라는 보장이 없네. 당연하죠. 저도 이제 학생 입장이고 작곡가 입장에서 얘기를 그러니까 듣고 되게 많은 생각을 했어요. 인상 깊었고. 그래서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밀고 나가시고. 그건 진짜 맞아요. 진짜. 그러면 진짜 맞는 어떻게 또 얘기입니다. 당연히 기회가 와요. 잘하고 열심히 하고 꾸준히 하면. 맞아요. 그러니까 그냥 너무 엄청난 고민할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제 자신에게도 하는 말. 그쵸. 특히 이제 혹시 청취자분들 중에서 또 음악을 하는 대학생들이 있다면 내가 꽂히는 거 그냥 사실 뭐 10년, 20년 하시면 됩니다. 자신 있게 하면 되죠. 네, 뭐 좋아하는 거 네아폴리탄 너무 좋아해? 그럼 네아폴리탄 장르에서 오는 모든 것들 다 해보세요. 그런 것들은 나의 아이덴티티가 되니까요. 사실 작곡가의 고유성이 있는 것만큼 중요한 게 또 어디 있겠습니까? 맞아요. 또 이렇게 알아보는 이 원석 같은 나를 분명히 나온다. 알아보는 사람들이 분명히 올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맞아요. 네, 긴 시간 동안 영화 이야기를 조금 해봤는데요. 특히나 그냥 영화가 아니라 나에게 충격을 준 영화 쇼. 이야기를 조금 한번 해봤습니다. 진혜쌤 어떻게 오늘 소감 한번 좀 여쭤봐도 될까요? 저는 일단 너무 재밌었고요. 왜냐하면 제가 우선 영화를 좋아하기도 하고 그리고 두 번째 충격적인 영화들을 좋아하기도 하고 세 번째 저는 제 취향 얘기하는 게 너무 재밌어가지고 네 저는 이런 자리가 좀 필요하거든요. 너무 좋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재밌게 본 영화 그리고 이유도 설명하면서 다른 사람의 의견도 같이 들으니까 너무 재밌었던 것 같아요. 사실 저는 뭘 보면 이렇게 꼭 친구들이랑 이런 얘기를 꼭 나누거든요. 그렇구나. 왜냐면 너무 벅차오르기 때문에 오타쿠 특 벅차오름. 벅차오르는 걸 주체를 할 수가 없어가지고 혼자 이제 막 얘기를 할 수 없으니까. 그쵸. 네, 그래서 사람들을 필요하죠. 막 찾는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발산을 할 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너무너무 좋습니다. 혜인 선생님은 어떠셨나요? 저도 마찬가지로 저도 제 거 얘기하는 거 좋아해요. 뭔가 보석 같은 걸 찾으면
되게 숨기는 그런 사람들도 있지만 맞아요. 저는 막 들고 다니면서 여러분 이거 보세요 맞아, 하는 맞아. 타입이어가지고 그런 맥락에서 너무너무 재밌었고요. 또 진혜쌤이랑 또 완벽하게 다른 취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는 되게 신선했어요. 선생님이 그런가요? 생각하시는 것들을 굉장히 매력있다고 생각을 했고 오. 또 다시 한번 이 영화를 봐야 되겠다. 내가 가져온 영화를 한 번 더 맞아요, 봐야 되겠다라는 진짜. 생각이랑 선생님이 보셨던 거 나도 다시 한번 보고 싶다. 저 선생님 추천해주셨던 거 보려고요. 네,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뭔가 취향을 공유하면서 세계가 좀 넓어진 기분이라서 그게 굉장히 좋았고 너무 좋은 말이다. 네, 그리고 또 우리는 또 음악이라는 세계관을 같이 공유하고 있잖아요. 맞아요. 그 안에서 또 얘기 나누는 것도 음. 재밌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진짜 너무 좋았네요. 네, 너무 좋습니다. 저희 이제 다음번에는 똑같이 영화라는 카테고리 안에서 이번에는 충격을 준 영화였다면 또 다른 뭐뭐뭐뭐한 영화라는 또 주제를 들고 올 거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네. 다른 장르의 영화를 소개를 하면서 또 다른 영화, 또 다른 관점에서 이야기가 다양하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까지 음파살롱이었습니다.